네, 안녕하세요. 홍사부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그런 뻔한 취업 강의들은 이제 그만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앞으로 합격할 수 있는 비법들만 콕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배경 화면으로 굉장히 멋진 야경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화려한 야경이 나오려면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도 지금 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 벌고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려면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도 이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많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개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은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순서로 이어질 텐데요.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단순히 검색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건 뭐 검색만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도 소중한데 제가 구구절절 이런 것까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 취업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전략적인 것, 비법, 핵심, 이런 것들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넘쳐나는 다른 취업 강의들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가르쳐드릴 내용으로 아마 충분하실 겁니다. 네, 특히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원자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면접관 입장에서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건지, 실제 그 면접관들 책상 위에 보면 종이가 이렇게 다 놓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 건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제가 그 올해 상반기에 모 기업에서 면접에 사용됐던 그 평가 시트를 제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공개를 해 드리려는 건데요. 사실 보면 그 면접이 그냥 겉보기에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같이 보이는데, 사실 단순히 궁금해가지고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걸 약간 이렇게 평범한 질의응답을 하는 척 하면서 그 지원자 답변 속에 조용히 원래 정해져 있던 그 기준이대로 이렇게 이 사람이 답변을 하는지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면접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뭐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에 들었다고, 아니면 뭐 목소리가 크다, 아니면 뭐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한다 이런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기준대로 답변을 듣고 그 기준이 충족이 되면 무조건 점수는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그 평가 시트를 원본을 그대로 공개를 하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조금 아무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본을 공개해 드리지 못하는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면접을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도록 방향성, 그 핵심을 제가 콕콕 잘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지금 구상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걸 먼저 올리고 나서 이제 부족한 게 있거나 아니면 꼭 이거는 제가 짚어 드려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그런 걸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 보시다가 혹시 뭐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개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네가 누군데 취업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만 신뢰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직접 스스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분석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보다 더 전략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최소한 제 주변에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 비법들을 활용을 해서 시행착오 없이 그 한 번만에 소위 말하는 신의 직장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그냥 학점도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엄청 제가 부족한 스펙을 가진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이걸 봤을 때, 야, 이 정도면 그냥 충분히 붙을만 했네 라고 할 만한 그 정도 스펙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뭐 그렇게 굉장한 스펙을 가졌다면 이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겠죠. 제가 그냥 누구나 가질 만한 그런 평범한 스펙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게 성공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채용 과정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될 때마다 크게 걱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거짓말은 아니고 제가 스펙이 조금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솔직히 내가 여기 못 붙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라는 그런 근자감, 근거가 있는 자신감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제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제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완벽한 공략을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유효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비법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개론에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취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한 겁니다. 이건 일단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런 노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그런 말 하는 분들 계셨잖아요. 노력을 하면 된다. 그러면 알아줄 거다. 라고 한 분 계셨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주론을 펼치셨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줄 거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필사적인 노력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딱 스마트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그 많은 회사에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야, 지원서 한 30개쯤 던지면 그 중에 하나는 운 좋게라도 얻어 걸리지 않겠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하나만 걸려라 하고 던지면 정말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건 악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회사를 지원하다 보면 그 지원서,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다 보면 딴 회사 내용을 막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실수를 막겠다고 어떤 회사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공통적인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쓰게 되면 채용 담당자들은 귀신입니다. 그 딱 보면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저기 다 던지지 마시고 정말 가고 싶은 회사 몇 개만 정해서 올인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하나의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다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그 회사를 위한,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왜 가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정도의 그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걸 채용 담당자들은 다 캐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원샷 원킬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회사 수십 개 다 지원을 해가지고 폭망하는 것보다 그냥 딱 가고 싶은 그 회사 몇 개만 정해서 제가 말씀드릴 그 전략으로 그냥 다 합격해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그 합격해 놓은 회사들 중에 어디에 입사를 할 건지 그런 행복한 고민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일단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요즘 취업 시장이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사실 요즘
되게 좋은 시절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엥?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취업 생각을 하면 머리 아파 죽겠는데, 경쟁률도 엄청 높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좋은 시절이냐?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학벌이랑 학점이 그냥 무조건 최고였거든요. 스카이 안 나오면 그런 보통 말하는 신의 직장 또는 그 몇 명 뽑지도 않는 그런 회사는 아예 들어갈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냥 꿈조차 못 꾸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제 학창 시절에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한 대가니까 당연히 이걸로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에이 그래도 조금 치사하다, 아쉽다,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중에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런 걸 제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꼭 학벌 학점이 좋아야만 무조건 붙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붙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 요런 거를 일단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뭐 그런 거 같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하고, 그것도 맞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 학창 시절에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얼마나 잘 소화를 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그 학벌이랑, 그리고 실무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업무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대인 관계가 좋은가, 난 이런 거는 사실 학벌이랑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이건 그거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스펙만 보고 이 사람을 뽑아놨더니 이 사람이 뭐 일을 실제로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랑 얼마나 잘 지내는지, 이런 거를 완전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래요. 그냥 스펙 좋으니까 넌 합격, 그리고 스카이부터 줄 쫙 세워놓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이야, 집에 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공기업이나 뭐 사기업이든 간에 온통 요새는 블라인드 채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학벌도 안 보고 학점도 안 보고 뽑겠다는 거죠.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정부 정책적으로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대학을 못 갔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뭐 학점이나 4.0 안 된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뭐 취업 시장에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건 맞아요. 경쟁자 자체가 많긴 하죠. 근데 본인이 스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합격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좋은 시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스펙 대신에 정확한 전략만 잘 세워서 준비를 하시면 그 경쟁률 같은 거 다 뛰어넘어서 그냥 나만 합격할 수 있는 거, 그런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한다는 게 바로 제 말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구체적인 전략들은 제가 이 개론 강의 다음부터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일단 개론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일단 이 세 가지 정도 내용들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회사의 비밀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뭐다라고 회사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막 완전 숨겨진 걸 찾아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거를 내가 뭘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그 키워드를 잘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이 키워드들을 자기소개서랑 면접에 잘 숨겨둬야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숨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대놓고 나 이 키워드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자기소개서랑 면접에 넣어둬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인적성 검사라는 단어를 제가 안 적어놨죠. 인적성 검사는 그만큼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기소개서랑 면접, 저거에 올인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면접인데 면접에서 약간 능청스러우면서 좀 굉장히 진솔한 척 뭔가 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되게 나 이 회사 엄청 들어오고 싶어요. 뭐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충성할 수 있어요. 그만큼 엄청 너무 대단한 회사입니다.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별로 면접관들한테 감동을 줄 순 없어요. 그냥 오히려 굉장히 그냥 터놓고 얘기하는 척, 굉장히 진솔하고 그냥 제 얘기를 그냥 솔직히 드릴게요 라고 하는 식으로, 물론 정말 솔직히 하면 안 되겠죠. 그 안에 그 저 위에 있는 저 키워드들을 잘 숨겨놔야 되는데, 요건 제가 이제 본격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솔하게 생활 연기 하듯이 그렇게 연기력을 잘 발휘해 주셔야 된다. 일단 요 정도 전략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영상은 개론 두 번째 강의인데, 거기서는 제가 실제 그 채용 과정별로 하나씩 핵심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하나 깜빡한 게 있어요. 바로 구독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반응도 많이 보여주시면 제가 엄청 신나가지고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만큼 신나서 제가 아는 거를 전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냥 보시기에 전혀 기대가 안 된다, 이거 뭐 들을 가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그냥 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얻어갈 내용이 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 텐데요. 뭐 이번 영상은 그냥 에피타이저일 뿐이고, 다음 영상부터 진짜 솔깃한 내용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